자, 일단은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좀 버거운 상태인데 어제도 장중 시황에서도 또 야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어차피 뭐 시황 길어져 봐야 뭐 에, 똑같은 얘기가 될 거고요. 일단은 전체 시황 전체적인 부분만 먼저 한번 점검을 하죠. 미국장에 대해서도 그 어찌됐건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가 빠지니까 아침 뉴스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등 나서 다행이다, 뭐 돌릴 수 있다부터 해서 또 대부분은 일시적인 반등이다, 더 빠질 수 있다, 뭐 빅스텝 더 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반등을 했는데도 우리나라가 빠지니까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우려감을 갖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빠지니까 니케이도 지금 빠지고 있을 거라는 착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일본은 어제 1.8% 강세, 오늘 0.1% 지금 현재 강보합입니다. 유럽 쪽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흐름 기준 잡으면 계속해서 반등. 어제 이제 뭐 윗꼬리가 달려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반등. 그리고 미국하고 다른 것은 일단 3월 저점 깨지 않았다. 3월 저점이 어떤 뭐 기준이든 간에 그 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쪽의 약세 부분은 미국만의 내용이 돼요. 또 우리나라의 약세도 우리나라만의 예? 약세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쪽의 흐름이 5월, 6월에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죠. 1월 저점을 안 깨고 있다가 뭐 1월 그리고 2월에 살짝 내려왔던 이 저점, 그 부분을 5월, 6월에 급격히 깼어요. 그러니까 5월, 6월에 깬 거는 사실상은 실적이란 말이죠. 4월 20일부터 해서 쫙 올라가던 그 흐름을 4월 20일 이후에 21일부터 해서 급격한 조정. 그게 이제 뭐 아시다시피 넷플릭스부터 해서 결론적으로 실적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 실적 발표 다 마무리되는 즈음에 10% 이상의 반등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조정을 보자라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된 물가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8.8%대니까 8.5, 8.6, 8.6으로 다시 확대가 됐다. 이 내용인데 그거는 명확하게 그 내용을 다 보여드렸어요. 어제 야간 방송을 안 들으신 분들,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 자료 부분 간단하게 올려서 역시 볼 텐데, 일단은 아카데미, 주얼트 아카데미 4회차의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제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미국장이 반등이 나와서 다들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 S&P 500 지수 우량주 500개 종목에 대한, 또 거기에 이제 나스닥 지수에서 애플이 시가총액 아람코를 제치고 다시 1위로 올랐단 말이에요. 오늘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10위까지 좀 챙겨주세요. 그게 미국 쪽 시가총액 상위가 있고 글로벌 증시 시가총액 상위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좀 찾아주시고, 아람코가 1위로 올라섰다가 이제 다시 애플이 재탈환을 했는데 그 추세가 이제 이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 이어진다 쪽에 기준이 좀 잡혀 있죠.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삼성 전기의 보도 자료가 뭐 또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어차피 증권사 보고서를 보는 게 맞죠. 증권사 보고서를 보는 게 맞는데, 일단은 전기 쪽도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이제 보도 자료 내용을 좀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국 쪽의 기업 실적에 대한 조정폭, 그리고 이제 그 금리에 대해서 가장 말이 많은데, 금리는 여전히 이제 바닥금리에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에 대한 문제도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어제 야간 무방의 시황 부분 다 잘랐나요? 잘라서 올렸나요? 우리 직원분?
어제 야간 시황 지금도 올리고 있으면 어떻게? 9시 30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자르고 업로드하고 시간이 그렇게 걸리나? 일단 하여 올라오는 대로 바로 뿌려주세요. 그 시황 나오면 유무르방에 다 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시황 보세요. 지금 그걸 설명하기에는 또 그거 가지고 1시간씩 뭐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금리 격차에 대한 문제 전혀 없다라는 거고, 전혀 없어요. 그 데이터를 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두 번째 기준은 여전히 바닥금리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물가 관련된 채권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고, 채권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또한 전혀 문제가 없고, 유가도 문제 없고, 우리나라 환율도 문제 없고, 공포감이 앞서 있는 거지 전혀 뭐 변동성의 확장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물가 지수인데 뭐 근원이든 뭐든 그것도 설명 자세히 나와 있는 걸 보시고 지금의 기준은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는 꺾여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들어 올릴 때에도 시장은 신고가 랠리가 1월 달까지 그리고 나스닥은 11월 달까지 그리고 S&P 500 지수 다우 지수는 1월 달까지 신고가 랠리가 나왔는데 왜 갑자기? 예?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점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요인이 형성이 된 거죠. 근데 그거는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에 자신감이 표출되는 거고 한 2달 정도 2달 정도 금리 올리고 나서 한 2달 금리 올린 달 빼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5월 달 정도가 일단 바닥이 잡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뭐 우크라이나가 겹쳤든 뭐 어찌 됐건 조금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진 거고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올리고 나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잡혔어요. 잡혔잖아요. 꺾였잖아 다시. 소비자 물가 지수도요. 근원을 설정해서 놓고 보면 잡혔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 에너지까지 다 본 거죠. 그러면 근원만 따로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 쪽에 미국 쪽 기준에 지난 10일부터 10일 날 거면 하루만 봐도 되겠죠. 소비자 물가 지수 원래는 별 3개짜리가 뭐예요? 근원이죠. 근원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월로 보는 겁니다. 전월 대비. 근데 그거를 이제 연 단위로 보는데 그거를 또 에너지하고 식료품이 다 들어간 연 단위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8.6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근원으로 하면은 그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빼고 나면은 그러면 6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하고 나서 금리 인상 3월에 했잖아요. 금리 인상 3월에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안정화가 됐다니까. 3월에 금리 인상 한 달에 발표가 6.5로 나왔단 말이야. 예측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파란색이야. 예측 대비 낮게 나오면 파란색, 예측 대비 높게 나오면 빨간색. 이전 대비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이전 대비해서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예측 범위. 그러니까 실적 설명할 때에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잘 나왔냐 못 나왔냐지 전년 대비해서 잘 나왔다 못 나왔다는 어느 정도 업황이 예측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예측 범위 대비해서 잘 나왔냐 못 나왔냐 높게 나왔냐 낮게 나왔는데 일단 3월 기준에서 최악의 상태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3월에 좀 잡혔어. 근데 예측 범위를 좀 넘어섰다 이거죠. 그래도 전월 대비해서는 전월에 발표된 전년 대비 수치 대비해서는 안정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에서 원하는 금리 인상하고 자이언트 스텝 가기 전에 빅 스텝을 했는데 50bp 0.5%포인트를 인상했는데 왜 급격히 안 잡혀? 그 내용이에요. 시장이 밀려 깨져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 안 잡힌 거야?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는 잡힌 거고, 그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다음 달의 기준에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 물가가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지금 이 공포 심리에서 물가가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주식 시장을 떠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공포감이 물가가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잡히죠. 잡히면 어떻게 됐어요? 반등 탄력이 어떻게 됐어요? 상당하겠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이잖아요. 금리 인상 왜 했어요? 물가 때문에 했죠. 금리 인상을 왜 했어요? 물가 상승률 때문에 했잖아.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든다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놓고 보는 게 맞는데, 그것도 월로 봐야 되는데 연으로 본다 했을 때 요렇게, 응? 요렇게. 그러면 6, 5, 4, 3, 2, 1 5, 4, 3, 2, 1 여기가 1월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1월 수준으로 내려와 있어. 그러면 1월 수준으로 내려와 있으면 1월의 고점을 1월에 저 물가지수에서 고점을 찍었잖아요. 응? 계속 고점 낼 일을 형성했잖아요. 계속 고점 낼 일을 형성했단 말이야. 계속.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다음 달에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고점을 넘겨야지. 그러면 당연히. 응? 금리 충격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거를 모를까요? 이거를 학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까? 근데 요 지표 하나만 보여주면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쩌고저쩌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쨌길래? 예? 8.6이에요. 41년 만에 사상 최대치예요.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그 앞전에 흐름에서는 몇 년 만에 사상 최대치 아니었겠어요? 계속 사상 최대치, 얼마 만에 사상 최대치입니다. 계속 나왔겠죠. 계속. 결론적으로 지금 일단은 시장의 흐름은 아무런 문제 없어요. 유가 부분 자체도 유가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사실은 유가가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유가가 WTI 주봉으로 보시면 1월 이후에 2월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 이때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된 유가가 급등한 거지. 불거졌던 1월 2월에는 변동성 크기가 주봉상으로 큽니까? 안 크죠. 1월 말에 불거진 거고 우크라이나는. 고점 넘긴 거는요. 계속 그때도 수요가 있었으니까 넘긴 거고. 그러면 그 등락폭을 놓고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등락폭 놓고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의 위치는요. 지금의 위치는 요 자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의 위치는. 그러니까 요때 기준이 얼마예요? 94불 대비해서 15불 올라왔어. 뭐 15%? 평상시에 올라오던 등락률의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버겁지 않아요. 2020년 코로나19 터지고 코로나19 터질 때 어떻게 했어요? 금리 급격히 내리고 야 이거 심각한 문제다라고 했을 때 유가는 어떻게 돼요? 세계 경기가 안 좋아져? 폭락이지. 수요가 없는데. 세계 경기가 안 좋아져? 수요가 없는데 폭락이죠. 응? 마찬가지 지금의 기준도 무슨 개뿔이나 우크라이나야.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진다며. 폭락을 해야지. 어찌됐건 등락률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0불에서 40불. 20불에서 40불 올라온 거. 이 정도의 상승률하고 40불에서 60불 올라온 거. 많이 올라온 거 같잖아요. 그죠? 똑같이 많이 올라온 거 같죠. 그리고 또 40불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다 치면 80불까지 올라왔다 치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잖아. 응?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잖아. 얘보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로그 차트로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로그 차트로. 그래서 하나 더 놓고 보시면 60불에서 120불까지 여기까지 무지하게 올라왔죠. 어마어마하게 제일 많이 올라왔잖아. 이렇게 급등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거지. 그죠? 에이. 근데 로그 차트로 보세요. 로그 차트로 보시면 다 100%의 기준이 100%의 기준. 쳐드린 게 요거만 40에서 60불 50%인 거고 나머지는 다 100%예요. 얘를 좀 뚱땡이로 해놨고 좀 비슷해 보이는데 얘도 다시 그려줄게 아예.
40에서 60불 그리면 뚱땡이로 안 그리고 이 정도로 그릴까요? 40에서 60불, 20에서 40불, 그리고 40에서 80불 100%, 60에서 120불 100%. 그리고 얘도 뺄까요? 일단 굉장히 얘도 많이 올라온 거 같잖아요. 줄도 뺍시다. 굉장히 여기가 많이 올라온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칸도 아까처럼 얇게 그려봅시다. 정확히 올라온 폭만 요만큼만. 이 등락률이 저 밑에 거 요거 하나 빼곤 다 100%씩 들어 올린 기준이란 말이에요. 로그 차트로 보시면 등락률이 그렇게까지 높게 올랐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등락률조차도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요 위치에 있어요. 절반. 다 올라온 것도 아니고 절반 올라왔어. 그럼 요것도 또 지워갖고 또 그려볼까요? 뭘 또 그릴 거냐면 얘네들 다 빼고 등락률의 기준에서 로고도 빼고 자 한번 봅시다. 그렇게까지 올라온 등락률이 아닌데 이 정도 크기하고 저 크기하고 비슷해 보이잖아요. 이게 더 커 보이지 뭐. 이쪽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어떤 현상이 있으면 객관적인 부분도 필요해요. 지금 뭐 종목이 흔들리고 있어서 이런 내용이 사실상 뭐 와닿지 않는 설명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의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 앞전의 흐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볼까요? 거의 뭐 비슷하게 올라오거나 더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결론은 이거를 이제 로그 차트로 보자는 거예요. 로그 차트로 보시면 다 비슷한 크기로 올랐다고 설정이 되는 범위입니다. 아예 얘는 좀 더 넓게 늘릴까요? 이렇게 요 구간으로 그럼 다 비슷하게 올라온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가팔랐다라고 보여지고 가파르긴 개뿔 제일 조금 오르고 그조차도 지금 밀려내려서 이 정도야. 거기에 이제 한 가지 그러면 우려하는 거는 윤 정도만 똑똑하고 다 바보냐 그게 아니라 이 지금의 의견이 소수 의견이 된 거죠. 공포감이 앞서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지금 이제 큰 소리 나는 쪽의 기준은 뭐 칭얼대는 거죠 사실상. 아니 금리를 올렸는데 유가도 강세야. 아니 어찌됐건 2월 말 대비해서 강세잖아. 억지 쓰는 거죠 억지. 평상시에 등락률을 빼놓고. 아니 금리를 올렸으면은 또 우크라이나 아니었으면은 유가 저렇게 써 경기가 둔화됐는데? 라고 우기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7월 달에 지표 발표되는 거 그리고 7월 달에 사우디 쪽에서 바이든 대통령 그때 이제 무슨 뭐 국제 회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 방문하는 관점에서 일단은 유가 시장의 안정화. 지금도 말이 안정한 거지. 저게 뭘 안정화를 찾아야 될 흐름입니까? 1월 때까지 랠리 그 기준을 다 잡아놓고 결론은 어느 쪽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은 급격한 반등 탄력을 놓고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어느 쪽을 들여다봐도 시장의 조정을 논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달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물가 지수가 7월 달에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급격히 잡히겠죠. 잡혔잖아요 평상시에. 응? 평상시에 잡혀 있었잖아요. 결론적으로 공포감이 앞서고 실질적으로 공포감을 떠나서 뭐 박살나 있는데 뭐 주가가 깨져 있는데 어떻게 감내를 하고 이겨내겠습니까만은 국내 증시가 유독 지금 더 밀려 있어요. 글로벌 시장 대비. 예? 지금 계속입니다. 이 비교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지금 뭐 비교 차트 나중에 끄집어내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서 이제 비교 차트를 잠시만요.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케이. 예를 들면 이제 나스닥 지수하고 우리나라 차트가 이쪽에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한국 코스피지수 코스피지수를 이제 1000 차트로 놓고 비교를 하고, 그러니까 미국 쪽의 흐름 대비해서도 더 빠져내려가는 위치 자체는 이제 비슷하게 보여질 수 있겠죠. (10월) 이후 색깔을 빨간 바꿀게요. 검은색으로. 자, 이 상태에서 미국 쪽의 반등에도 좀 연동이 안 되고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락률로 놓고 봐도 그나마 이제 1월 달에는 1월 저점을 잘 지키고 있던 거예요, 지금. 1월 저점을. 종가선 차트로 놓고 보면 1월 저점을 깨질 않았단 말이죠. 요 바닥에서 보시면 이들이 미국이 이렇게 1월 저점을 깨고 있을 때 여기까지도 잘 버틴겨 오던 것이 요 자락에서 깨고 있는데 안 깨고 있던 것이 다 위에서 늘고 있던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뭐 미국장 5월 26일까지 무너져 내릴 때 일부 연동이 되고, 근데 미국보다는 제한적인 조정 폭은 그잖아요. 요 종가선 차트 부분에서 5월 20일까지 해서 밀고 내려왔을 때 국내 증시의 종가선 차트의 기준은 요 정도 더 내려온 거고, 미국 증시는 저기 저점에서부터 이런 저점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밀고 내려왔던 거고, 그러나서 반등이 나오다가 딱 엇갈린 자락은 여기서부터 일본은 이렇게 올라가요, 유럽하고.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밀렸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나서 일본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유럽도 마찬가지고 올라가다가 이제 반등 탄력이 일주일 정도 더 나왔죠. 우리는 밀려 있고 눌렸고 나와 있다가 여기서 이제 연동이 된 거죠. 우리는 그 앞자락에서부터 계속 연동이 돼 버리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거 보시기가 어려우면 이렇게만 따져보세요. 1월 저점 대비해서 국내 증시의 흐름은 안 깨져 내려왔었다. 또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도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5월 말 이후 6월 들어서 급격히 조정이죠. 6월 들어서 연동이 안 되고 있다가 뭐 때문에 그랬어요? 6월 들어서 왜 급격히 조정 나와서 5월달, 4월, 5월달에 이렇게 미국 빠질 때 그때도 상대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고. 왜? 지정학적 리스크라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독일하고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일본하고도 비교를 할 겁니다. 독일하고 비교했을 때 독일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종가에서 이만큼 어찌됐건 이만큼 더 들어올리는데 그게 연동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 저점을 안 깹니다. 어찌됐건 안 깨요. 우리는 더 깼죠. 응? 얘하고도 비교를 해보세요. 1월에 저점을 안 깨고 있다가 이들이 뭐 이만큼 내려오든 말든 그들만의 문제니까, 유럽의 문제니까. 얘네만 깨졌지 미국은 또 이때는 안 깨졌단 말이죠. 그러나서 5월 20일자에 미국이 신저가를 낼 때에도 안 깼단 말이야. 당연히 우리나라 제한적으로. 그리고 반등 탄력을 이자락까지 주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지수도 우리도 올라와야지. 그 위쪽까지도. 못 올라오고 연동이 안 되고 이때부터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지기 시작해서 핵실험. 그게 무너진 거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아직도 무슨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금리 격차 뭐 우크라이나 이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도 일본이 여기서 와장창 두들겨 맞은 게 뭐라 그랬어요?
자체적인 마지막 자락에 맞은 거. 마지막 자락에 여기서 요거 있죠. 요거 맞은 게 얘네도 그 1월 저점을 안 깨고 있다가 한번 맞은 거. 이게 3월 달에 얘네도 3월이 저점이거든요. 왜 깨졌어 이게 주간 단위에서. 요거만 없었으면 얘네는 3월 달 저점 형성될 일이 없었던 거죠. 이거 왜 깨진 거야? 자체적으로 대형 증권사의 임직원들이 주가 조작에 연루돼 갖고 자체적으로 조정받은 거. 요거 자체적으로. 그거 말고는 니케이도 없어요. 그 1월 어떻게 따진다면 1월 저점 아래로 내려간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1월 저점 대비해서 봐요. 여기가 1월 저점인데 응? 요 1월 저점 대비해서 이만큼이 깨져 내려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이. 그러니까 왜 깨졌냐를 명확히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똑같은 아시아 증시인데 이렇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왜 깨졌냐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얘기는 왜 깨졌니 그러면 모든 얘기는 뭐라 그래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라잖아. 아까 보여드렸잖아. 아니잖아 결론은. 유가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었잖아. 유가 완전 거짓말 아니야 지금. 왜 깨졌어요?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일단은 이제 돌리는 위치고 돌려야 되고 돌릴 수 있는 위치라고 치고 유럽이나 일본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었고 강세를 띠고 있고 강세를 띠고 있는 상태에서의 우리나라가 1.4%까지 밀리다 보니까 0.25까지 동반적인 눌림이고 아니 개뿔 무슨 뭐 반도체만 이번에 어려운 거예요? 그잖아요. 반도체만 뭐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냐고. 그 반도체 실적 전망치 하향되는 거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PC발 디램하고 모바일발 디램하고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휴대폰 출하량이 줄었다 이거야. 13억 대에서 뭐 2천 몇백만 대 줄었나? 아 그러면은 애플 박살 나야지.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걸 얘기해주는 방송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밀렸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다시 고민을 해보자는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 많이 두들맞고 힘들고 어려운 흐름이지만 결국은 지금 이 그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금리 올리고 금리 뭐 자이언트 스텝 올리고 그게 주가를 조정을 줄 만한 내용이냐 그게 굉장한 문제냐 했을 때 일단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쪽에 기준을 설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론은 시황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벌써 이렇게 제 딴에는 짧게 얘기한다고 해도 지금 28분입니다. 이걸 뭐 방송에서 설명하기도 어렵고 결과적으로 지금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오세요. 이번 강연회 때 한번 뭐 끝장 토론을 해보자고요. 서로 질의응답도 해보고 그 지금 현재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는데 저희도 꿈을 대다 보니까 명단도 지금 제대로 못 추려놓고 있는데 일단은 로키 선생님이 어떻게 타 전문가 기준이에요? 어? 정신 똑바로 안 챙겨? 지금 혼날라고 진짜. 로키 선생님이 우리 VIP 방에 계신 로키 선생님이지 무슨 타 전문가야. 응? 그렇게 해서 케빈 선생님, 예쁜 궁디님, 로키 선생님, 로즈님, 새벽별 선생님, 중생 선생님, 또 그밖에 지금 연락 안 되시는 이제 문나님이 연락이 안 되시네. 그리고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무료 명단 별도로 있고 오세요. 가급적이면 오셔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자고요.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업황 보고, 그리고 정의원님들은 강연회 끝나고 나서 또 들여다보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직접 얼굴 보고 또 자료 보고, 지금처럼 이제 갑자기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닌 자료를 실질적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니터링 하신 직원분들도 강연회 원고 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 조금 이따 이제 마감 방송 때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비교 차트 이렇게 올려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국내 증시의 흐름이 사실상 지금 특히 이제 6월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되면서 더욱 더 힘든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글쎄요,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석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제 뭐 금리 격차 부분, 그런 부분에 이제 캐리트레이즈 자금의 이동,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 잡아서 오십시오. 그리고 문나님은 강연에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네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결론적으로 시황 부분은 이번에 아이간의 강연에 오신 분들은 이제 도서 자료 하나씩 더 드릴 거예요. 캔들 도서 말고 다른 도서 자료 드릴 거고, 전화하셔서 지금 예약하시고, 그러니까 오실 분들은 전화하시면 이제 도서 자료 다른 걸 드릴 거고, 정의원님들은 뭐 어차피 자료를 다 드릴 거고, 요번에 이제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정의원님들은 VOD 기존에 이제 25강 녹화해 놓은 VOD도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별도로 드릴 테니까 그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시황은 결론적으로 많이 버겁지만, 지금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유럽장하고 일본 보시면, 미국의 이제 이 반발력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니케이 쪽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바닥 대비해서 돌려지는 가운데 오늘 눌림이 나왔어요. 그래봐야 뭐 3% 등락이지만, 이번 고점 대비해서 이제 10% 가까이 밀렸던 부분이 3% 돌려진 흐름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어찌됐건 2.19% 이렇게 가격 반발력, 시장 지수 반발력, 그리고 뭐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S&P 500 지수도 이렇게 낙폭이 심화돼 있었기 때문에 4.77, 뭐 3.52, 그리고 2.96 이렇게 반발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바닥이다. 5월 26일처럼 뭐 10%씩 들어올린 그 상태 흐름은 아니다 할지라도, 지표상으로 더 이상 충격을 받을 만한 내용 요인 자체가 제한적이다.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일단 시황 올려드리고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하나씩 다 들여다볼게요. 바로